여보세요. 찍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저희와 면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국어 시간에 면담 단원을 배우며 면담에 필요한 질문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면담 특성상 메모가 어려워 녹음을 해도 될까요? 네, 녹음합시다. 네, 녹음이나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면담 목적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국어 시간에 숙제로 해야 되기도 하지만 저희가 건축가가 어떨 때 힘들고 어떨 때 뿌듯한지 알고 싶어서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건축사가 뭘 하는 건지 알아요? 그 건물을 짓는 설계도를 만들고. 그렇지. 그러니까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그 건축주라 그래서 그 건물의 주인이 될 사람, 내가 할 집을 짓는 본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건축주의 뜻에 따라서 설계 도면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건축사고, 건축사가 하는 역할은 결국은 건축주의 생각을 시공자에게 잘 전달을 할 수 있게 설계도를 만들고 건축주의 생각을 잘 반영한 설계도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그 시공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사가 건축주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건축사가 어려운 점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 그리고 그 얘기를 잘 듣고 남이 원하는 내용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얘기만 또 들으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A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 공간이나 건물은 그 사람이 원하고 있는 내면의 생각을 잘 캐치를 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또 예뻐야 되고, 그래서 그런 남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내 능력을 가미를 해가지고 좋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또 거꾸로 어려운 점은 남과 의사소통을 해서 그 내용을 잘 캐치하는 게 어렵지만 그런 작업들이 또 재미를 가져오고 또 남의 생각이나 남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행복하고 재미있는 직업이죠. 건축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아빠는 대학교를 건축과를 나왔어요. 대학교를 건축과를 나왔고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빠의 아빠가 또 건축사세요. 그리고 작은 아버지도 건축과 교수를 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학교를 다닐 때부터 뭐 제도라든지 건축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거는 이제 많이 봤죠. 근데 중학교 때 기술 시간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때는. 기술 시간에는 뭘 하는 거냐면은 그 뭐 건축도 하고 기계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이 다룰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쭉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그 제도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제도를 배웠는데 우리 집에 뭐 제도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중학교 서울시 중학교 전체 학생들 중에서 그 각 학교에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그 제도 경연대회 같은 걸 했어요. 잘 그리는 사람도 뽑아가지고. 근데 거기를 나가가지고 상을 탔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취미가 있고 이게 꼼꼼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사실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치과 의사를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좀 만지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누구 아픈 거를 치료해 주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그랬는데, 그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시험을 잘 봤으면 치대를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시험을 조금 못 봤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치과 대학교 갈 성적은 안 되고 1년 재수를 할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른 과를 갈까 고민을 했는데 집에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건축과가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럼 한번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들어갔죠. 들어가서
건축과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적성도 맞아서 지금 여태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대학교 때부터 시작하면은 몇 년 됐냐? 28년?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특별히 그거 하지 마세요. 밑에 거예요. 건축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건축사가 되려고 하면 이제 건축가라는 얘기도 썼고 건축사라는 얘기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사람들 전체를 다 건축가라고 불러요. 자격증이 있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또 이제 의료 그 활동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의사라고는 안 부르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한 병원에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뭐 간호조무사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다 의료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건축가들도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또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 건축사는 의사처럼 국가에서 면허증을 줘요. 나라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하게 되면 면허를 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 건축사 면허를 따려고 그러면 일단 건축학과가 있는 대학교를 가야 돼요. 건축학과 대학교에 5년제 대학이 있어요. 건축과는 5년이에요. 대학교가. 치과에서도 5년이고 의사는 6년 배우죠. 그래서 건축과는 5년제 전화가 왔네요. 잠시만요.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진행을 해놓은 것 같았는데. 건축과는 5년제 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5년제 대학교를 나오고 나면은 건축사 사무소에 이제 취직을 할 수 있어요. 취직을 해서 3년 동안 또 실무 경력을 쌓아야 돼. 3년 동안 실무 경력을 쌓고 나면 건축사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합격을 하면 건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을 할 때 어떨 때가 가장 뿌듯하셨어요? 어떨 때가 가장 뿌듯했냐면은 일단 내가 생각했던 건물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건물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재미있고 유쾌하고 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뿌듯하죠. 건축할 때 어떨 때가 가장 힘드셨나요? 뭐 아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둘 다? 안 물어본 것 같은데. 힘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건축주나 다른 사람들하고의 의사소통하는 부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거나 또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그래서 일을 했는데 해놓은 일이 엉뚱하게 되는 경우들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럼 그런 건축을 할 땐 건축을 하려면 국어도 좀 잘해야 그거 돼요. 잘해야 돼요. 말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그런 친화성도 있어야 돼요. 건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건축이라는 게 그 세울 거네 쌓을 축이라고 해서 한문으로는 세우고 쌓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세우고 쌓는 것만이 건축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건축이라는 단어는 그 일본어에서 들어온 단어인데 그 전에 그 일본하고 식민지가 아니었을 그 전에 조선시대에는 영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뭐냐면 쌓고 짓고 경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축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세우고 쌓아서 뭔가를 형태를 만들었다고 해서 건축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다라는 의미, 밥 같은 건 뭐라 그래? 밥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근데 쌀을 갖다 그냥 그 뭐 뜨거운 물에다 부어 놓으면은 밥이 자연스럽게 되나요? 안 되죠. 불 조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뜸도 들여야 되고 맛있게 달라 그러면 뭐 쿠커라든지 이런 소리에서 해야 되는 것처럼 짓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이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나 어떤 변화를 겪어가지고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건물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라든지 시멘트라든지 또 뭐 모래라든지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흩어놓으면 재료지만 그것들을 잘 지어서 변화를 일으켜서 그 공간을 만드는 것처럼 건축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형태를 만들고 그 사람의 얘기만 들어가지고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네. 그 사람이 살고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간, 사람이 삶을 살기 위한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껍데기가 있으면 그 껍데기 안에 공간이 있죠. 네. 그죠? 네. 동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람이 어디서 살았어요? 동굴에서 살았다 그러죠. 네. 동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동굴이 아니라 그냥 벽으로 막혀 있는 거고 안에 공간이 없으면 그게 사람이 집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예. 그것처럼 건축이 하는 거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를 쉘터라 그러는데 그 쉘터를 구축하는 일이 건축의 제일 기본적인 그 작업이에요. 그래서 건축이라는 거는 쌓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어서 공간을 지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건축이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만약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하시고 싶나요? 앞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다른 직업을 했으면 네. 한다 그러면 네. 저는 이제 건축사로서 사무실 회사에서 일도 하지만 그 대학교에서 건축과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역할도 하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역시 65세가 넘어가면 또 이제 정년이 있기 때문에 그 교수 생활은 더 길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건축에 관련된 또 이제 물건이나 공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작은 박물관 같은 그런 형태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하고 많이 소통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좋은 공간들을 많이 보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한민국에는 정말 좋은 공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서 볼만한 여행지들도 많고 우리가 어느 외국에를 나가더라도 뭘 보러 가요? 외국 사람을 보러 가요? 관광지에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건축물을 제일 먼저 보죠. 네. 가면은 일본에 가서 어디 오사카에 갔다 오사카 성을 보고 프랑스에 가가지고 파리에 갔다 그러면 에펠탑이라든지 궁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건축물을 보러 다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건축물이 문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같이 좋은 공간들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도슨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우리 선배님들도 지금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연세 드셔가지고 본인이 해놨던 것들이나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남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가를 꿈꾸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합니다. 건축사나 건축가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 하면 건축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쌓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짓고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짓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사는 공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부엌에서 엄마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아빠는 회사에서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떤 교실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해져 있는 공간도 있지만 없는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또 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사는 거나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회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문학적인 부분이나 예술적인 부분, 건축은 구조도 튼튼해야 되고 기능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아름다운 건축물이 돼야 되니까 그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술적인 또 예술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미술관을 가본다든지 아니면 좋은 공연도 보러 다닌다든지 그런 미적인 그림도 그려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예술적인 감각,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심 이런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정말 건축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 건축을 꿈꾸고 있는 친구들한테 그런 그 여러 가지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있는 데에서 좀 더 주변을 살펴보고 여러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건축가로서의 소양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내주시고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누르는 거야? 뭐 누르지?